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.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시죠? 좀 있으면 또 새로운 한 주가 또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이슈와 많은 또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항시 우리는 일반적인 패턴만 잘 유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지요. 주말에는 잘 쉬시고 그래가지고 또 다음 주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체력을 충전하셔야 됩니다. 주말이니까 조금 여유롭게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 제가 트레이딩 히스토리나 그리고 미리 보는 승부주를 올리지를 못했습니다. 집안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식구가 좀 아파서 야간에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녁에 일을 못했는데 참조 좀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5월달에 진행했던 종목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둘러보고 그리고 금요일날 했던 종목들 아직까지는 기억이 있으니까 그 종목들 다시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시장의 상황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주목해야 될 여러가지 문제들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 시작하기 전에 시장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식 생활을 저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주식판보다 더 어지러운 게 정치판 같습니다.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정신없는 이런 상황을 겪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각밤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그 일들이 또 희한한 형태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반전에 반전을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정말 향후라도 정말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? 아마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. 아마 많은 정치 상황이야 그들 나름대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많은 우리 시장의 참여자들이 아마 스스로가 나락을 많이 타는 굴곡을 많이 타는 지금 주말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김문수 관련주가 득세를 하는 바람에 평화홀딩스가 그동안 상당히 이제 모습이 좋았지 않았습니까? 좋았는데 그 뒤로는 영 좋지는 않았죠.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평화홀딩스 같은 거는 모습이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건 시간에 지금 상한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이런 거를 보면 참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. 지금 이분들은 한덕수에 베팅을 했는데 시간에 상한가를 갔으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든든하게 주무셨을 텐데 그리고 또 예상대로 한덕수가 또 다시 후보로 뽑혔잖아요. 근데 하루 만에 또 밤새 또 다시 또 김문수가 다시 또 뒤집었고 참 이런 상황이 참 너무나 좀 어찌 될지 참 궁금합니다. 일단 김문수 관련주로 평화홀딩스는 하한가를 가 있지 않습니까? 평화산업도 하한가를 지금 가 있잖아요. 이분들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을 텐데 또 이 또한 주말에 또 반전을 일으키겠네. 만약에 주말이 아니었고 만약에 평일이었다면 진짜 롤러가 진짜 많이 심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런 거 보면 참 세상이 참 거시기 하긴 합니다. 일단 어찌됐든 간에 월요일날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드라마틱한 참 주말인 것 같습니다. 자, 얘네들 흐름은 또 그렇게 일단 보도록 하고 일단은 금요일에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금요일날 우리 매매했던 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종목도 먼저 보기 전에 다음 주 스케줄 트레이딩에 가장 관심 있는 종목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로키드 헬스케어죠. 장기재생 이런 쪽에 움직이는 종목인데 글쎄 어떤 식으로 월요일날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요 근래 상장한 종목들이 신규주들이
모습이 좋았지 않았습니까? 모습이 좋아서 좀 기대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월요일날 상장하니까 다 한번 보도록 하고요. 기본적인 자료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카페에다 올려놓겠습니다. 분석한 자료는 아주 시간 되실 때 카페에서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월요일날 또 우리 또 할 거죠.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인 상황만 좀 간단하게 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처럼 장기 재생 플랫폼이 가장 기본적인 걸 될 텐데, 의료용 3D 바이오 프린트, 즉 의료기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. 일단 공모가는 일단은 밴드 하단은 맞았습니다. 11,000원에서 13,000원 제출했는데 11,000원이 밴드 하단이었죠. 밴드 하단은 맞았고, 아직은 적자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된 것 같아요. 유통 가능 물량은 한 39% 정도, 560만 정도, 그 정도 아마 유통이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그렇게 기관이나 그런 애들은 좋게 받아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기술 성장 기업이죠. 기술 성장 기업 상장 등록됐는데, 진단키트하고 건강기능식품 이제 주 장사꾼이네. 하여튼 두고 봅시다. 요즘에 신규 상장 흐름이 좋은 거 이놈도 좋겠지 하고 미리 선입견 가지면 안 됩니다. 신규 상장주는 당시 그대로를 보라고 했으니까 꼭 그 점 잊지 마시고, 당시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믿어라. 그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우리 종목들 한번 복귀 한번 해봅시다. 자, 상지건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우리가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81, 53% 정도 수익을 안고 이제 넘어온 종목이지 않습니까? 덕분에 좋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만은, 이 날짜에 이제 우리가 지금 들어간 상태인데, 이 날짜 들어가지고 지금 그 다음 상한가까지 먹고 오늘까지 어떤 것 같지? 상지건설 수익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. 나쁘지는 않았고, 전체적으로 금액은 총 수익률 한 90 몇 프로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나온 것 같지만은 그 정도 수익이면 상지건설이 그동안 오름폭이 있지 않습니까? 오름폭이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또 먹은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. 상지건설은 이 날짜에 진입을 한 것이 참 좋았죠. 허리쯤에 우리가 거의 윗꼬리단에 공략을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먹었으니까 나쁘지 않았다. 그래서 상지건설은 한 90% 이상이 나왔죠. 수익은 잘 챙긴 것 같고요. 그리고 보유하고 넘어온 종목, 이제 상지건설 말고 또 대우특수공도 있었잖아요. 전일에 살짝 꼬리 풀려가지고 다시 상한가 들어갈 때 우리가 상매매로 다시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? 진행돼가지고 지금 오늘도 점성을 유지했죠. 아주 이런 것이 정말 땡큐거든요. 이렇게 점성을 딱 유지하는 이런 스타일이 정말 땡큐란 말이에요. 더군다나 금요일의 말입니다. 한 무대 매매로 들어간 것이 30% 수익이면 이런 것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대우특수광도 보유하고 넘어온 종목이지만은 좋았다. 정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값을 야물딱지게 주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. 대우특수광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보죠, 우리가. 자,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, 우리가 아침에 평화홀딩스 같은 두 분을 할 거를 못하고 한 번만 밖에 못했는데, 타점이 좋았죠. 타점이. 이쪽 시가에서 눌러준 이 타점을 잡고 들어갔죠. 여기까지 갔으면 16%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만 15%, 이 정도 15% 수익으로 대부분 다 마무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15% 수익으로도 충분하고, 상한가 승부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 가져갔겠죠. 하지만 금요일이니까 될 수 있으면 챙겨가는 마인드가 그게 더 좋거든요. 그래서 보통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선상에서 수익을 줬으면 마무리를 딱 지어주고 끝내주는 것이 가장 좋다. 그리고 보았다가 나중에 정말 상한가로 들어간다면 그때 또 보면 되거든요. 상매매로. 그래서 평화홀딩스도 15% 정도는 나쁘지 않았고,
더불어서 우리 평화산업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? 예. 평화산업도 같이 우리가 진행이 되었죠. 평화산업이 오히려 더 수익이 좋았습니다. 전일에도 평화산업이 훨씬 더 수익이 좋았죠. 평화산업은 두 번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은 좋았습니다. 아침에 평화산업 아침에 한 번 또 공략을 해서 수익을 챙기고 아침 한 번 더 공략을 해서 수익을 이렇게 챙기고 또 뒤에 또 한 번 더 공략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커져 그죠? 여기에서 여기까지 평화산업이 오히려 25% 정도니까 평화홀딩스보다 더 수익이 더 잘 나왔지. 그래서 평화산업과 평화홀딩스는 이 두 개만 해도 거의 40% 정도 나왔으니까 아주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참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.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뭐 저거들끼리 뭐 찢고 볶든 그건 전애들의 사정이지만 우리가 매매도 당연하게 우리도 같이 휩쓸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참 중심을 잡고 매매하기 힘들고 참 어렵단 말이에요. 정치 테마주들은 잘못하면. 그래도 안정되게 평화산업은 수익을 준 것 같아요. 전이라도 많이 준 것 같은데 말이지. 아까 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전에 반전을 지금 주고 있는데 월요일날 시장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대우특수강은 아까 우리 상매매로 수익을 30% 먹었지만은 또 우리가 또 한 번 더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바로 이 시점에 있죠. 마이너스 3%대 3%대 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20% 수익을 여기서 챙겼죠. 아주 뭐 깔끔하고 좋았던 수익이었습니다. 그래서 대우특수강 같은 경우는 상수익도 먹지 대이수익도 먹었으니까 이 종목 하나만 해도 50% 정도 수익이 나온 거죠. 대우특수강은 이래저래 아주 많은 수익을 준 것 같아요. 상지건설도 우리가 90% 정도 수익, 90% 이상의 수익을 먹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? 먹었지만 또 대이도 또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? 49,000가 5만 잡고 진행이 돼서 이 정도에서 들어갔습니다만 그래도 10% 수익은 딱 챙겨줬습니다. 그래서 이 한 종목은 상지건설은 100%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정말 감사한 수익이죠. 따지고 보면. 자, 인벤티지랩은 아침에 시가로 공략한 종목이었는데 생각만큼은 크게는 가지는 않습니다. 크게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8% 정도 5에서 한 15% 정도 올라갔으니까 수익률은 뭐 한 8, 9% 정도 나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. 뭐 나쁘지 않았죠. 나쁘지 않았는데 생각만큼은 뭐 크게는 가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아침에 시초가에 딱 공략한 종목이 수익을 줄 때는 좀 자신감 그리고 생각했던 만큼의 파동이 일어났을 때의 어떤 트레이더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죠. 그런 점에서는 인벤티지랩이 요 근래에 우리한테 수익을 좀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? 인벤티지랩이 나쁘지 않다고 봐요. 그래서 생각만큼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밥값은 챙겨주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합시다. 그리고 나우로보틱스도 우리가 뭐 다쯤은 뭐 항시가 기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은 크게는 가지 못했습니다. 그래도 한 10% 정도 수익을 밖에 주지는 못했는데 조금 아쉬웠죠. 이런 스타일은 조금 아쉬움은 있었다. 왜냐하면 다른 종목보다에 비해서 이놈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요건은 좀 있었단 말이에요. 오히려. 그런데 조금 기가 조금 약했다. 뭐 그런 느낌?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나우로보틱스는 뭐 수익률 10%밖에 안 됐지만은 신규주들하고 같이 올려서 한 종목이라 그 와중에서도 밥값을 좀 챙겨준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금융날 매매 중에 가장 화려했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신규 상장한 두 종목이 가장 화려했고 화끈한 수익을 주었습니다.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규 상장주는 경쟁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다 더 큰 것을 추구를 합니다. 왜냐하면 그냥 3% 5% 먹고 나올 것 같으면 달겨들질 않거든요. 바람이 불면 순풍에 돛을 완전히 띄워버려야 된다.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그냥 5% 10% 먹고 그냥 손을 딱 끊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. 하지만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할 때는 배에 힘을 주고 승부를 봐라. 항상 말씀드리니 그런 거죠.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두 번을 공략했지 않습니까? 첫 번째는 뭐 시가 공략을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
여기서도 수익은 좋았습니다. 왜냐, 여기서도 거의 30% 나왔으니까요.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좋았잖아요. 왜냐하면 두 번째는 보통 여기서 부합해서 다시 한번 더 기다릴 텐데, 안 기다리고 우리는 여기 27,000원 기준가로 조금 더 올려가지고 여기서 자꾸 진행이 안 됐습니까? 예. 이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. 여기서 승부를 걸었던 것이. 더 기다리지 않고 밑으로. 조금 더 주고라도 들어갑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두 가지 트랙을 잡고 했지만 여기서 딱 각되었고 여기서 또 40% 가까이 수익을 주죠. 이 종목 하나만 해도 75%는 수익을 주게 됩니다. 물론 예전에 뭐 100%, 200%짜리 가는 그런 신규 상장주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 좀 드물었잖아요. 그런 거에 비하면 오가노이드도 아주 선전을 한 그런 하루였다고 봐요. 자, 그런데 오가노이드가 선전을 할 때는 원일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잖아요. 예. 원일은 아침에 파동을 한 번씩 주고 한 번을 파동을 주고 그 뒤에는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아침에 파동을 한 번 주고 잔잔하게 있었단 말이에요.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러면서 있었겠죠. 근데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했지 않습니까? 두 개를 계속 지속적으로 시가 기준으로 계속 대응을 했죠. 그러니까 원일이 파동을 오가노이드가 파동을 이제 어느 정도 마치고 죽을 때쯤이 바로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. 이 정도 오가노이드가 이제 숨이 끊긴다 싶으니까 이제 그 매수세가 어디로 원일한테 오는 거죠. 그러니까 오가노이드는 두 번을 파동을 일으켜 주었지만은 원일은 파동을 못 일으켜 줬잖아요. 그러니까 단 한 번의 파동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. 어디만큼? 앞에 저놈 오가노이드가 올라갔던 그 파동의 폭 얼마? 70%까지는 봐야 된다 이 말이죠. 70%까지. 그래, 오가노이드는 한 번의 파동을 가지고 70% 주었지만 나는 두 번의 파동으로 70% 주었지만 난 단 한 번의 파동으로 이만큼은 갈 거야. 물론 소설 같은 이야기고 그렇게 상황을 맞춰서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시장은 진행이 됩니다. 이것도 만약에 원일이 100%, 200%도 갈 수 있죠. 150%도 갈 수 있고. 하지만 딱 70% 근처에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상종목 두 개를 신규주 두 종목과 거래를 할 때 어느 한 종목이 좀 탁월한 모습을 보였을 때 나머지 종목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. 그런 점을 여기 또 눈처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어쨌든 원일하고 오가노이드하고 두 종목에 150%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10% 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손실 본 사람도 있겠죠. 들락날락 하다가. 하지만 우리의 규칙대로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. 자, 원일하고 오가노이드 정말 좋았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금요일날 매매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. 보유 종목은 상종목이 몇 종목 개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상종목들이 많이 흔들렸고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한 종목은 마음 AI 정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SLS 바이오도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5월 8일 목요일날도 수익이 참 좋았네요. 그리고 5월 7일도 수익이 상당히 좋았고 5월 2일도 상당히 수익이 좋았고 5, 2, 7, 8, 9, 4일 5월달 들어서 4일날 거래를 했는데 다들 수익이 참 좋네요. 어쨌든 간에 여러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가지 글로벌 상황이 막 많이 흔들더라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? 나무 집산치게 너무 좋아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밥그릇만 잘 지키면 된다. 그리고 항시 일관된 패턴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쫄지 말고 강건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겁날 거 없다.
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. 혼자서 하는 거하고 같이 하는 건 많이 틀립니다. 즉, 알아요. 아, 저 사람도, 저 개인도, 아, 저거는 오늘 갈 것 같아. 알아요. 갈 것 같아. 저거는 그 다음날 또 갈 것 같아. 그러나, 어느 타쯤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수많은 갈등과 분해가 일어나죠. 하지만, 같이 하면은 그런 갈등과 분해를 한 사람이 딱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매매에 탄력이 붙죠. 그리고 그런 탄력은 항상 우리한테 큰 수익과 수익률을 주었어요. 그런 점 잊지 마시고,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? 엉덩이 뒤로 빼지 말라. 그리고 강건한 마인드를 가져라. 그런데 그렇게 하되 항상 매매를 간결하게 하려고 스스로의 트레이딩 툴을 자꾸 꾸며나가라. 계좌도 간결하게, 매매도 간결하게. 내가 비중을 실어서 하는 매매라면 한 종목마다 비중을 실어서 끝을 내야 된다. 단 많은 종목을 하지 말라. 나는 금액을 좀 작게 하되 다양성 있는 종목을 트레이딩을 구사한다. 그러면 금액을 좀 작게 해서 상매매도 하고 데이도 하고 눌림도 하고 돌파도 하고 하면 되겠죠. 하지만 비중을 실어서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매매에 맞는 트레이딩 툴이 꼭 필요합니다.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무엇? 수없는 실전 경험이죠. 수없는 실전 경험을 해야 돼요.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? 하지만 옆에서 잔소리하고 또 뭐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간이 절반의 절반으로 단축이 됩니다. 그것은 본인 스스로도 수없이 느껴본 이야기니까요. 공부하시고 수련하시는 분들은 절대 짧은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긴 세월을 보고 트레이딩 수련을 해야 됩니다. 꼭 그 점이 정말 중요해요. 한 달, 두 달 할 것 같으면 그냥 혼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마인드를 길게 가지고 하셔야 좋습니다. 자, 다음 주도 여러 가지 시장 일이 있을 텐데 제가 5월 2일날, 5월 7일, 5월 8일 것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길 것 같네요.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또 월요일날부터 또 이 시장과 우리 또 열심히 싸워봐야 되겠죠. 자, 다음 주도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.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팀들 모두 다 화이팅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